알고 보니 할머니는 10년째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워온 폐지를 몽땅 새벽 4시 달빛이 스며드는 골목길. 한 할머니가 구부정한 손으로 폐지를 주워 올립니다. 그 손에 담긴 희생으로 자란 두 아이. 이제는 하버드도 놀라게 한 천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이 감동 실화. 우리의 자랑스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뭐 박물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작은 한마디 한마디들이 은연중에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제 이름은 로버트 케인, 하버드 대학교 비교교육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연구해왔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꾹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화려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그 작은 한국 시골 마을의 기와집이 아른거렸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천재는 최첨단 시설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믿어온 이론이었습니다. MIT, 옥스퍼드, 실리콘밸리. 저는 이곳들에서 천재들의 탄생 비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돈과 시설,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교수님, 이 형제를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한국교육부 연구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저는 서울에서 2시간,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군데군데 기와가 떨어져 나간 허름한 한옥이었습니다. 미국에선 가난한 이민자들도 살지 않을 법한 집이었죠. 여기가 맞습니까?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집 안에선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강아지들은 벌써 공부 중입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름한 옷에선 폐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분은 몸짓으로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두 소년을 만났습니다. 작은 방, 낡은 책상에 마주 앉은 두 소년. 한쪽엔 역사책, 다른 쪽엔 수학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케인 교수님, 천재성의 정의가 문화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고 보시나요? 서구의 개인주의적 천재성과 동양의 집단지성 사이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17살 소년 하늘의 첫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들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학은 직관에 의존하고 한국 수학은 원리 이해에 집중하는데요. 이 차이가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동생 우주의 질문은 더 깊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30년간 쌓아온 교육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껏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나요? 통역을 통해 들은 할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저 우리 애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폐지를 주워 손자들을 키운 할머니.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그들의 천재성. 미국에선 수십억 달러를 교육에 쏟아붓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학교를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 이 허름한 한옥에선 하늘군, 미국 하버드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생각 없나요? 제 제안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주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저에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고 싶어요. 미국 학생들은 꿈에도 그리는 하버드 장학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할머니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가십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은 최첨단 시설도 수십억 달러도 아닌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손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 한국은 이미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수학을 통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진 하수구 막힌 문제는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케인 교수님, 미국에서는 스템 교육이 많이 발전했지만 저는 한국의 방식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와 의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니는 하버드에서도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자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손자들을 키우셨나요?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으셨나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내가 해준 건 시간뿐이에요. 공부할 시간, 꿈꿀 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육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시설, 뛰어난 교사진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손자들에게 책을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방을 나오면서 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키워내지 못하는 인재가 이 작은 한국 마을의 낡은 한옥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케인 교수님, 이런 사례가 한국에는 더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한국교육부 연구원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 시스템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추천해준 한국사 자료들을 찾아보고 우주가 언급한 한국의 수학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메모했습니다. 동아시아 교육의 재발견, 한국 천재들의 탄생 배경과 문화적 요인. 전 세계 교육계에 충격을 줄 이 연구는 낡은 한옥에서 폐지를 주워 손자들을 키운 한 할머니와 그녀의 강아지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교육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공부방을 나서는 길에 할머니가 제게 말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애들은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럽의 명문 연구소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지혜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와 두 소녀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키운 별들은 이제 세계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나는 몇 주간 한국의 천재 쌍둥이 형제에 관한 자료를 더 수집했습니다. 학과 동료들은 내 갑작스러운 연구 주제 변경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였으니까요. 로버트, 진심으로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그런 천재들을 발견했다고. 동료 교수 마이클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30년간 교육학을 연구하며 만난 가장 놀라운 사례였어. 저는 형제에 관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늘이 쓴 조선시대 수치체제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논문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었고, 우주가 개발한 하수구 최적화 수학 모델은 지방 행정에 실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콜로키움에서 이 형제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리에는 MIT, 프린스턴, 예일 등에서 온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교육 모델을 당연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사례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이 그런 성취를 이뤘다고요? 이것은 단지 개인적 사례 아닌가요?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를 감안할 때 이 가정도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의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닌가요? 의심의 목소리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들이 이룬 성취를 검증했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교육 자원 없이도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하버드 총장은 이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케인 교수, 그 형제를 하버드 특별 강연에 초청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 저는 즉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제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버드 측은 흔쾌히 동의했고 3달 후 이하늘, 이우주,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미국 교육계에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강당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역사학과, 수학과, 교육학과 교수들과 학생들, 보스턴 일대의 교육자들까지 모두 이 특별한 형제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늘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연구, 조선 왕조 통치 시스템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양반과 상민 간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계급 구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의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하버드 역사학부 교수들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암기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고 대학원생들도 쉽게 하지 못할 수준의 역사적 통찰력이었죠. 다음으로 우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주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수학적 원리와 현대 환경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의 처마 경사각은 태양 고도에 따라 계절별 일조량을 최적화합니다. 이 원리를 응용해 도시 하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MIT 수학과 교수들이 앞줄에서 활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발표는 고등 수학과 실용적 문제 해결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역사학과 스탠리 교수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하늘 군, 당신의 분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도 있는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특별한 멘토가 있었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멘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주신 낡은 한국사 교과서가 있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우리 마을 도서관은 작았지만 인터넷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비싼 시설이나 유명한 교사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끈기라는 것을요.
MIT 수학과 장 교수가 우주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수학적 모델링 능력은 대학원생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웠나요? 우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수학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수학 문제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을 하수구 막힘도, 폐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경로도 모두 수학으로 접근했죠. 그의 대답은 수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풀이보다 문제 제기, 인위적 상황보다 실제 상황에서의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에 할머니가 통역사와 함께 단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손자들을 키우셨나요? 하버드 총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더니 통역사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폐지를 더 주어서라도 아이들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 생각을 존중해줬을 뿐이에요. 그 순간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면서도 진실된 말은 현대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형제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폐지 할머니가 키운 세계적 천재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날, 총장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 할머니와 함께 지내려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답에 하버드 총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진심 어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하버드의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형제와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보스턴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이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저녁 식사 중 제 12살 아들 제이슨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들은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과 우주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을 보면 불평할 수가 없거든. 우주도 덧붙였습니다.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공부가 힘들지 않아. 그들의 대답에 제 아들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교육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시기의 기록들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시기를 겪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수학을 통해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미국의 많은 영재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고마움을 전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아시아 교육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국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늘과 이우주 형제의 사례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최첨단 시설이나 값비싼 교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배움의 열정과 그것을 지지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버드 교수로서 30년간 교육을 연구해왔지만 이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한국의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그녀가 키운 두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하늘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라는 프로젝트로 국제역사학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우주는 농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접근으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폐지를 주워 키운 별들은 이제 세계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빛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방문 이후 이하늘과 이우주 형제는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뉴욕타임스 칼럼 한국의 놀라운 쌍둥이 형제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매달 한국의 작은 마을에 이메일을 보내며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받은 이메일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케인 교수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그들의 마을까지 하루가 꼬박 걸려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작은 모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공부하던 방 앞에는 이하늘 이우주 형제를 위한 응원 메시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메시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 이런가요? 저는 마을 이장님께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나요? 이 아이들이 받은 모든 상금과 장학금을 할머니 수술비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학 제의를 거절했어요.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이 천재 형제를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했지만 그들은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학문적 성취와 개인의 영광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하늘과 이우주는 병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괜찮니? 할머니 상태는 어떠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하대요.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최신 시술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재정적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금자 여사님은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폐지를 주어 손자들을 키우신 그 헌신이 오늘날 세계를 빛내는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는 훈장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날 밤 형제는 센터 옥상에서 특별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별자리에
할머니의 손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형제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미국 교수님, 우리 아이들을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워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이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교수님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별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교육학 연구 경력에서 이처럼 가슴 뭉클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의 교육학이라는 새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교육 이론서가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키운 별들은 이제 세계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은 할머니의 헌신과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늘과 우주 형제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지 5년. 그들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각 분야에서 혁신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은 한국사의 재발견 프로젝트로 역사학계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우주는 농촌 환경 수학 모델링 연구로 국제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성취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향 마을에 세운 할머니 교육센터였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일,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폐허 같았던 마을은 이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길이라 이름 붙여진 마을 중심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케인 교수님, 마침내 오셨군요. 하늘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우주와 몇몇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센터의 첫 졸업생들이에요. 모두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5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하늘과 우주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열정이 이 아이들에게서도 느껴졌습니다. 센터 기념식에는 할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80대 중반이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손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공부는 남을 위해 써야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식이 끝난 후 형제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 위 할머니가 예전에 폐지를 줍던 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곳에 특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우주가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손 모양을 본뜬 조형물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폐지를 주워 키운 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은 할머니의 손길, 조선의 혼입니다. 저희가 이룬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한국 교육의 진정한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할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형제는 저를 서울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형제의 발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 한국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구의 교육 시스템을 모방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가족의 희생,
공동체의 지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현대적 방법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형제는 조선의 후예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세계 각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교육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의 손길을 세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형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10년 안에 100개 국가에 할머니 교육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도 계속할 겁니다. 우주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수학교육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첨단 기술 없이도 최고의 수학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의 꿈은 이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니?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는 것이라고요. 저희에게 성공이란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져 가는 동안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교훈을 곱씹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천재를 키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늘과 이우주 형제, 그리고 장금자 할머니. 그들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별이 되었지만 그 빛의 원천은 여전히 조선의 정신과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선의 후예들은 이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 어떠셨나요? 폐지를 주어 손자들을 키운 할머니와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한국의 교육, 정신과 가족애를 발견한 하버드 교수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 월급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이 형제와 할머니가 제게 준 깨달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상금과 장학금을 이미 기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자신이 쓴 한국사 에세이집을 긴급 출판하기로 했고 우주는 자신이 개발한 수학학습 앱의 판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 미래는 어떻게 되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미국의 교육과 문화는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버드에서도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가 우선입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우리를 키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머니를 두고 성공을 좇을 수 있겠어요? 우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할머니를 도울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동서양 문화의 깊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가족 중심 가치관,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저는 이 형제의 선택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장금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미국 선생님이 또 오셨네. 멀리서 왜 이런 늙은이를 보러 오셨어요? 통역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도 손자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대학 안 간다고 섭섭하시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가족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정말 모든 게 크고 좋은가요? 이 단순한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미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할머니와 손자들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깊은 유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어디나 똑같아요. 빨리 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함께 가려는 사람은 적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교육학 박사인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것을 이 할머니는 삶을 통해 이미 깨닫고 계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거절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간 저는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접촉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통해 할머니의 상태를 논의했고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최신 심장 판막 시술 기법을 한국 의사들에게 무상으로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출판부와 협의하여 이하늘의 한국사 에세이를 영어로 번역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선불 인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우주의 수학학습 앱도 미국 교육기업과 연결해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 만에 추진되었고 저는 형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직접적인 도움은 원치 않았지만 너희의 재능을 세상과 연결하는 데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형제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지금까지 할머니 말고는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그녀는 저에게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양반은 조선시대 지식인과 귀족을 뜻하는 존칭. 이 늙은이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거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프로토콜을 적용한 새로운 시술 덕분에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형제는 할머니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병실에서도 책을 읽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할머니의 귀가를 축하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하늘 군과 이우주 군을 위한 특별 장학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두 학생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머니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이 소식에 형제는 감격했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특별 연구원 자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두 형제가 한국에 머물면서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뛰어난 형제가 하버드나 MIT 같은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성장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할머니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형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하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쓴 책이 하버드에서 출판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니. 그건 내 실력 덕분이야. 하버드 출판부 편집자들이 내 원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정말 17살 학생이 쓴 글이냐고 계속 물었다니까. 우주도 자신의 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수학 앱이 미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교육 방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야. 너의 앱은 동양과 서양의 수학 교육 방식을 결합했어. 개념적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거든. 미국 교육 기업이 특히 그 점에 주목했어.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할머니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하늘에도 이렇게 별이 많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밝게 빛나는 두 별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 같아요. 처음엔 작은 별이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밝게 빛나네요. 통역에 도움이 없어도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자부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두 별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힐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별은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해요. 너무 멀리 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현대 교육이 잇고 있는 중요한 진리,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할머니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꿈꾸는 미래는 뭐니? 하늘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특히 일반 서양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 박물관을 세워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주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기술, 그리고 우리 마을 같은 농촌 지역에 필요한 혁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의 꿈은 개인적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빛을 받는 만큼 빛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저희는 할머니에게서 많은 빛을 받았으니 이제 그 빛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 30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준 학생은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아시아 교육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구상했습니다. 위기와 선택 교육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천재 형제와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 진리였다. 폐지를 주어 키운 별들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사랑, 성취와 헌신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증거였습니다. 할머니의 회복 이후 6개월, 이하늘과 이우주 형제의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하버드 출판부에서 출간된 하늘의 조선의 혼 잊혀진 한국사의 진실은 미국 학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주의 수학앱은 미국 교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발견한 그 한국 소년들 말인데 진짜 대단하군. 하버드 동료 교수 마이클이 연구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엊그제 학과 세미나에서 이하늘의 책을 논의했는데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이 충격받았다네. 그들은 이 책이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더군.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해.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특별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네. 천재 형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한국에 머물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 마이클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네. 왜 그 아이들은 하버드나 MIT의 제안을 거절했지? 할머니의 수술이 끝났으니 이제 미국에 올 수도 있잖아. 이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야. 그들에게는 학문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형제는 지난 이메일에서 그들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룬 모든 성취는 할머니의 희생과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자랐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이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교육의 미래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하늘과 이우주도 특별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재 형제에 관한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TV 뉴스에서도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울대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저의 기조 연설 후 천재 형제의 패널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줍은 시골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학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늘은 동아시아 역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고 우주는 한국 전통 수학의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학술적 깊이와 실용적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노교수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특별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우주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이 좋았습니다. 케인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 세계와 소통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한국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저희를 키웠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 마을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제가 살던 낡은 한옥은 보수 공사를 마쳤고 마을 입구에는 천재 형제의 고향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강아지들 자랑스럽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책만 파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까봐. 근데 지금은 그 책이 세상을 바꾸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곧 프랑스 소르본 대학과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방문 연구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드디어 유럽 학계에도 너희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왔군. 우주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곳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가 저희의 중심이니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가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이 작은 마을,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한국의 정신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요. 폐지를 주워 키운 별들은 이제 세계의 별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빛의 원천은 여전히 이곳,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유럽 순회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하늘과 이우주 형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하늘의 조선시대 역사관의 현대적 해석은 프랑스 역사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우주의 한국 전통 수학의 응용 연구는 독일 수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보스턴 귀국 비행기에서 CNN 뉴스를 통해 그들의 유럽 강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천재 형제, 유럽 학계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였습니다. 로버트 케인 교수가 발굴한 한국의 천재 쌍둥이 형제가 유럽 학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학자들은 이들을 21세기 다빈치라고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 학과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케인 교수, 우리 대학에서 동아시아 교육과 인재 개발이라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려 합니다. 당신이 소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제 평생의 연구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천재 형제 사례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 형제를 초청했을 때 그들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할머니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에요. 이 재단의 기금은 하늘의 책 인쇄와 우주의 앱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하버드 강당은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형제의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역사 교육의 경계를 넘어 한국형 통합교육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서구 교육의 핵심은 창의적 개인의 발달이고 동아시아 교육의 핵심은 공동체 속 개인의 조화입니다. 이제는 두 가치를 통합할 때입니다. 개인의 재능이 사회에 기여할 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우주는 수학 너머의 수학 삶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주울 수 있는 경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수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진정한 수학 교육은 책 속이 아니라 삶 속에 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두 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국에 남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형제와 저는 하버드 야드를 거닐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2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년들이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서 최근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세계의 별이 되었구나. 하지만 별은 하늘에 있어도
그 빛은 땅에 닿아야 한다고요. 우주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형제가 세계적 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할머니의 가르침과 한국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형제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교육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더 큰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키운 별들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서 그들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원천은 할머니의 사랑과 한국의 정신이었고 그 빛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엔 교육 포럼에서 형제의 연설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제안한 조화로운 글로벌 교육 모델은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주의 지속가능한 기술 교육 제안은 빈곤 지역에서도 첨단 과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형제를 만나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와 비전은 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형제는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교육 철학과 할머니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하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케인 교수가 발견한 천재들이 아니라 독자적인 목소리로 세계와 소통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형제는 더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향 마을에 미래 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농촌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이 방문하여 한국식 교육 철학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1년에 2번씩 이 센터를 방문해 특강을 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센터는 더욱 발전해 있었고 마을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마을은 이제 교육 혁신의 메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22번째 생일,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장금자 할머니였습니다. 대통령은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